옷장 문을 여는 순간 당신의 돈복이 결정됩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십니까? 옷장은 옷을 넣어두는 곳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생각이 지금까지 돈을 막아온 것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옷장에 몇 년째 손도 대지 않은 옷이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도 뜯지 않은 쇼핑백이 바닥 한쪽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옷방 의자 위에 어제 벗은 겉옷이 그냥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문을 닫으면 보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기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 뒤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재물 기운을 조용히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리 잘합니다. 옷도 계절별로 나눠두고 색깔도 맞춰서 걸어뒀어요. 그런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당연합니다. 정리와 기운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완벽하게 정돈된 옷장 안에도 죽은 기운은 얼마든지 쌓입니다. 정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다듬는 일입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옷장을 가리켜 재물의 방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침실. 그 침실 안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이 옷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옷장은 하루에 반드시 2번 열립니다.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 두 순간마다 옷장은 당신의 기운과 직접 교류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 당신에게 어떤 기운이 흘러드느냐가 달라집니다.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시면 올해도 돈은 들어오는 만큼 나갑니다. 아니, 더 빠져나갑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손에 남는 것이 없다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분명 벌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싶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금 당신이 매일 아침 여는 그 옷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저는 아주 간단한 것을 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를 옷장에 두는 것만으로 기운의 흐름이 바뀝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놓여야 하는지를 모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냥 아무데나 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하필 옷장입니까? 왜 현관도 아니고 지갑도 아니고 옷장이 재물과 이토록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 중 어디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직장입니까? 거실입니까?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사람은 하루에 3분의 1 이상을 침실에서 보냅니다. 어떤 분들은 절반 가까이를 그곳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풍수에서 침실은 기운이 쉬는 곳입니다. 소비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축적하는 공간입니다. 낮 동안 흩어진 기운이 밤사이 모이는 곳, 몸이 회복되듯 기운도 그곳에서 충전됩니다. 그래서 침실의 기운이 무너지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돈이 쌓이지 않습니다. 새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부지런히 채워도 밑에서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침실 안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구입니까? 침대입니까? 아닙니다. 옷장입니다. 혹은
옷방입니다. 어떤 지분방 하나를 통째로 옷방으로 씁니다. 그 공간이 침실 기운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옷장의 기운이 살아있으면 침실 전체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옷장의 기운이 죽어있으면 아무리 좋은 침대를 써도 아무리 비싼 향초를 피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옷에도 기운이 깃든다는 사실입니다. 옷은 그냥 천 조각이 아닙니다. 입는 사람의 감정이 스며듭니다. 그날의 경험이 배어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싸웠던 날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직장에서 심하게 혼났던 날 무슨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까? 이별 통보를 받았던 날 어떤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까? 그 옷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탁을 하면 기운이 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은 때뿐입니다. 기운은 다릅니다. 세탁을 해도 시간이 지나도 그 옷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지금 옷장 안에 걸려 있다면 밤새 그 기운이 당신 주변을 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피곤합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겉옷을 벗습니다. 옷방 의자에 툭 던집니다. 아니면 옷장 문을 열어 아무 데나 겁니다. 내일 또 입을 거니까. 그렇게 일주일이 갑니다. 그 옷 안에는 오늘의 피로가 있습니다. 어제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쌓고 쌓인 무거운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옷장 안에서 층층이 쌓입니다. 옷장은 점점 무거운 기운의 창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옷을 적게 가지면 되겠구나. 틀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진짜 문제는 옷의 양이 아닙니다. 옷이 10벌뿐이어도 그 안에 잘못된 기운이 있으면 재물은 막힙니다. 반대로 옷이 100벌이어도 올바른 것 하나가 제자리에 있으면 기운은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그 올바른 것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옷장이 재물을 막고 있다는 신호, 그 신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들으면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작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재물 기운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옷장 문이 잘 닫히지 않습니다. 옷이 끼어서 걸려서 힘을 줘야 겨우 닫힙니다. 혹은 문이 살짝 열린 채로 놔두십니까? 기운은 틈으로 새나갑니다. 물이 새는 곳을 찾아 흐르듯 기운도 열린 곳을 찾아 빠져나갑니다. 옷장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집에서는 들어온 돈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유를 몰랐을 뿐 이미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옷장 바닥에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신발이든 가방이든 정체를 알 수 없는, 잡동산이든 풍수에서 바닥은 땅에 기운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재물, 기운이 가장 먼저 내려앉는 곳입니다. 그곳이 막혀 있으면 기운이 눌립니다. 돈이 생겨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흘러나갑니다. 잠깐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돈.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옷장, 바닥을 보십시오. 답이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옷장 문을 열면 냄새가 납니다. 습한 냄새, 오래된 옷 냄새, 먼지 냄새. 냄새는 기운이 순환하지 못하고 고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 기운도 순환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고인 기운 속에는 재물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냄새가 난다면 지금 옷장 안에서 기운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해당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에 세 가지는 알면서도 다음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십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3년 이상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있습니다. 언젠가 입겠지. 살이 빠지면 입어야지. 너무 좋은 옷이라 버리기 아깝다. 이런 생각으로 붙잡아 두고 계십니까? 3년이 지나도록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역할을 잃은 물건입니다. 역할을 잃은 것은 기운도 있습니다. 죽은 기운이 살아있는 재물 기운을 눌러버립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 해도 자리가 없습니다. 옷장은 과거를 보관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내 것이 아닌 물건이 옷장 안에 있습니다. 오래된 연인이 두고 간 물건. 친구가 잠깐 맡겨둔다고 했는데 몇 년째 그대로인지 취향이 전혀 아닌데 선물이라 버리지 못한 옷. 이것들은 내 기운이 아닙니다. 내 옷장 안에서 다른 사람의 기운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 기운도 분산됩니다. 한 공간에 여러 주인의 기운이 섞이면 어느 것도 제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옷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혹은 가까운 분의 유품을 옷장 안에 그대로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그분이 그리워서입니다. 곁에 두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옷장은 사람의 공간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기운이 그곳에 머물면 산 사람의 기운이 눌립니다. 재물 기운도 함께 눌립니다. 기억은 마음 안에 간직하십시오. 옷은 사진으로 남기시고 옷장에서는 꺼내드리십시오. 그것이 그분을 진정으로 보내드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입니다. 옷장을 열면 어두운 색 옷이 가득합니다. 검정, 짙은 회색, 진한 남색, 유행이고 편하다는 것 압니다. 코디하기 쉽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어두운 색이 옷장의 90%를 차지한다면 밝은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 식물이 자라지 못하듯 어두운 기운으로 가득한 옷장에는 재물, 기운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입니다. 옷장이 뒤섞여 있습니다. 21옷과 겨울옷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운동복 옆에 정장이 있습니다. 잠옷이 외출복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기운도 뒤섞입니다. 방향을 잃은 기운은 재물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 버립니다. 정리된 것처럼 보여도 기운이 엉켜있는 옷장은 재물을 잡아두지 못합니다. 7가지입니다. 하나도 해당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3가지 이상 해당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옷장을 너무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매일 여는 공간인데 그 안을 한 번도 기운의 눈으로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그 하나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해하셔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실천하면 하셔도 효과가 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풍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래된 이야기, 근거 없는 믿음, 미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 압니다. 저도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깐 이것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이유도 없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숨이 트이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반대의 경험도 있습니다. 발을 들이는 순간 왠지 무겁습니다. 답답하고 불편하고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인테리어입니까? 가구입니까? 벽 색깔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공간 안에 흐르는 기운의 차이입니다. 풍수는 바로 그 질문에 수천 년 동안 답해온 학문입니다. 재물이 모이는 공간에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둘째, 들어온 기운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 기운이 썩지 않도록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진 공간에 재물이 모입니다. 하나라도 무너지면 재물은 머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서면 어떻습니까? 박스입니다. 넓습니다. 공기가 잘 통합니다. 물건이 많아도 동선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오래 머뭅니다. 반대로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떠올려 보십시오. 들어서자마자 짐이 보입니다.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어둡고 공기가 탁하고 어딘가 꽉 막힌 느낌. 손님이 들어와도 오래 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먼저 나가고 싶어집니다. 이 두 가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물건의 품질입니까?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입니다. 열린 곳과 막힌 곳의 차이입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이 원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옷장입니다. 옷장은 집 안의 작은 가게와 같습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재물 기운을 불러들이고 방치하면 가장 빠르게 재물을 내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그럼 깨끗하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정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리는 기운을 위한 준비일 뿐 기운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옷장도 기운이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개어둔 옷들 사이에도 죽은 기운은 얼마든지 쌓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옷을 색깔별로 정리하고 계절별로 나누고 옷걸이 간격까지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리는 했지만 기운을 바꾸는 것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듬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기운을 바꾸는 데는 정리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단 하나입니다. 이 물건의 이름을 들으시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 혹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정말 기운이 바뀌는 거야? 맞습니다. 바뀝니다. 단 어떤 것인지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옷장에 두어야 할 단 하나. 그것은 새 옷 한 벌입니다. 정확히는 아직 한 번도 입지 않은 것입니다. 태그가 달린 채로 깨끗한 상태 그대로인 옷을 옷장 안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 단순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 옷인지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새,
옷에는 기운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입지 않았습니다. 슬펐던 날도 없었습니다. 지쳤던 날도 없었습니다. 실패했던 날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순수한 상태의 옷감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비어 있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채우려면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재물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옷은 옷장 안에서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기운으로 가득 차면 그 기운이 당신에게 흘러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 새 옷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아무거나 걸어두시면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밝은 색이어야 합니다. 흰색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보리, 연한 노란색, 연한 황금색도 좋습니다. 이 색들은 양기를 담는 색입니다. 빛을 머금은 색입니다. 재물 기운은 밝은 곳으로 흐릅니다. 어두운 색의 색, 옷은 기운을 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편하고 무난한 검정색, 옷을 걸어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밝은 색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소재가 좋아야 합니다. 가격이 비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품질이 좋은 옷이어야 합니다. 성긴, 원단, 거친 소재보다 부드럽고 촘촘한 옷감이 기운을 더 잘 담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좋은 느낌이 드는 옷, 그런 옷을 고르십시오. 기운은 질 좋은 것에 더 오래, 더 깊이 머뭅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당신이 입고 싶다고 느끼는 옷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산 옷,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은 기운이 막힙니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옷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옷장을 열었을 때 그 옷을 보는 순간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옷, 그런 옷이어야 합니다. 기분이 오르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조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밝은 색, 좋은 소재, 내가 원하는 옷, 이 세 가지를 갖춘 새 옷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위치는 옷장의 오른쪽입니다. 풍수에서 오른쪽은 재물이 모이는 방향입니다. 왼쪽이 아닙니다. 가운데도 아닙니다. 반드시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옷장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자리여야 합니다. 찾아봐야 보이는 자리는 안 됩니다. 문을 여는 순간 시선이 자연스럽게 닿는 곳이어야 합니다. 높이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걸어 두십시오. 접어서 서랍에 넣으면 안 됩니다. 비어서 선반에 올려두면 안 됩니다. 기운은 펼쳐진 상태에서 흐릅니다. 옷이 접혀 있으면 기운도 함께 접힙니다. 옷걸이에 걸어 옷이 자연스럽게 늘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야 기운이 아래로 흘러 전체 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옷 주변을 보십시오. 빽빽하게 다른 옷들이 양옆을 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옷 왼쪽과 오른쪽에 조금씩 여백을 남겨두십시오. 여백이 없는 곳에는 기운이 모이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새로운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그 옷만을 위한 자리, 그 옷만을 위한 여백, 그것이 재물, 기운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됐다. 새 옷 사서 오른쪽에 걸면 되겠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절반입니다. 오히려 이것만 하고 끝내시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새 옷을
넣기 전에 반드시 먼저 꺼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새 옷의 기운이 오염됩니다. 깨끗한 물을 더러운 그릇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꺼내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옷을 준비하셨습니까? 잠깐 멈추십시오. 아직 넣으시면 안 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꺼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린 새 옷의 효과가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을 더러운 그릇에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더러워집니다. 그릇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씻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 물을 붓는 겁니다. 옷장도 같습니다. 꺼내야 할 첫 번째입니다.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살이 빠지면 입으려고 뒀는데 비싸게 산 건데 버리기가 아깝다. 언젠가는 입을 것 같아서. 그 언젠가가 3년째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오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손이 가지 않은 옷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역할을 잃은 것입니다. 역할을 잃은 물건은 기운도 잃습니다. 살아있는 기운은 흐르는 곳에 모입니다. 멈춰있는 것, 쌓여있는 것, 잊혀진 것 사이에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려 해도 자리가 없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오려 해도 공간이 없으면 머물지 못합니다. 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새 것이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비워내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것이 기운의 법칙입니다. 꺼내야 할 두 번째입니다. 유슬픔이나 실패가 담긴 옷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별하던 날 입었던 옷이 있습니까? 해고 통보를 받았던 날의 정장이 있습니까? 크게 다투고 집에 돌아왔던 날에 외투가 있습니까?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던 날 걸쳤던 옷이 있습니까? 그 옷들을 세탁하셨을 겁니다.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기운은 세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때뿐입니다. 감정이 스며든 기운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자리합니다. 그 옷들이 지금 옷장 안에 걸려 있습니다. 밤새 그 기운이 순환합니다. 자는 동안, 쉬는 동안 당신 옆에서 돌고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바로 그 옆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에 맑은 기운이 오염됩니다. 비어있는 그릇에 흙탕물이 먼저 들어찬 것과 같습니다. 꺼내십시오. 버리기 어려우시면 기부하십시오. 필요한 사람에게 가면 그 옷은 새로운 기운을 얻습니다. 당신에게서는 과거가 떠나고 받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둘 다에게 좋은 일입니다. 꺼내야 할 세 번째입니다. 내 것이 아닌 물건입니다. 오래된 연인이 두고 간 옷이 있습니까? 관계가 끝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 사람의 물건이 옷장 한 켠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친구가 잠깐 맡겨두겠다고 했는데 몇 년째 찾아가지 않는 짐이 있습니까? 취향이 전혀 아닌데 선물이라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옷이 있습니까? 내 공간에 내 기운이 아닌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운이 한 공간 안에서 섞이면 어느 것도 제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재물 기운도 방향을 잃고 흩어집니다. 내 옷장은 내 기운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품입니다. 부모님의 옷, 배우자의 옷, 혹은 가까운 분의 물건을 옷장 안에 그대로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그분이 그립습니다.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옷장은 산 사람의 공간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기운이 그 공간에 머물면 산 사람의 기운이 눌립니다. 재물의 흐름도 함께 막힙니다. 이것은 그분을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은 마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물건은 따로 보관함을 만들어 소중히 두십시오. 옷은 사진으로 남기시고 옷장에서는 꺼내 주십시오. 그것이 그분을 진정으로 편히 보내드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 슬픔과 실패가 담긴 옷, 내 것이 아닌 물건, 이 세 가지를 먼저 꺼내십시오. 그 다음에 새 옷을 거십시오. 이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꺼낼 것은 꺼냈고 넣을 것은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운은 한번 바꾼다고 영원히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1분이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돌봐야 합니다. 식물도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듭니다. 관계도 가꾸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바꿨다고 끝이 아닙니다. 옷장을 오늘 완벽하게 정리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 옷도 걸었습니다. 오래된 것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한 달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 겉옷이 아무데나 걸리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물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새 옷 옆으로 옷들이 빽빽하게 들어찹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기운도 함께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1분이면 됩니다. 아침 루틴입니다. 옷장 문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문을 여실 때 천천히 여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문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에 기운이 교류합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딱 3초만 안을 바라보십시오. 새 옷이 제자리에 걸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변에 여백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짧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기운이 내게 온다. 소리내어 말씀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미신처럼 들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은 방향을 만듭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날의 기운을 정돈합니다. 뇌는 반복된 말을 현실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3초와 한마디, 이것이 아침 루틴의 전부입니다. 저녁 루틴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피곤합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겉옷을 벗습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지켜 주십시오. 아무데나 던지지 마십시오. 옷방 의자에 툭 던지는 것, 오늘부터 멈추십시오. 옷걸이에 거십시오. 아니면 접어서 제자리에 두십시오. 5분입니다. 하루 끝에 5분. 이 5분이 그날 흩어진 기운을 다시 모읍니다. 하루 동안 온몸으로 받아낸 피로, 스트레스, 부정적인 감정들, 그것들이 옷에 배어 있습니다. 그 옷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행위가 그날의 기운을 정리하는 의식입니다. 던져두면 그 기운이 밤새 공간 안에서 풀립니다. 정리하면 그 기운이 제자리에 머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옷장 문을 닫으십시오. 반드시 닫으십시오. 자는 동안 옷장 문이 열려 있으면 밤새 기운이 새어나갑니다. 이것 하나만 지켜도 기운의 손실이 줄어듭니다. 한 달에 한 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운의 환기입니다. 날씨 좋은 날 오전을 선택하십시오. 옷장 문을 완전히 열어두십시오.
30분 이상입니다. 그리고 창문도 함께 여십시오. 바람이 옷장을 통과하게 하십시오. 고인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기운도 순환하지 않으면 탁해집니다. 한 달에 단 한 번 30분. 이것이 옷장 안의 기운을 새 곳으로 갈아주는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그 시간 햇빛이 옷장 안으로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하십시오. 햇빛은 가장 강력한 정화의 기운입니다. 어떤 향초도 어떤 방향제도 햇빛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자연이 주는 가장 순수한 기운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절이 바뀔 때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절 옷을 교체하면서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십니다. 아깝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순간은 기운을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는 때입니다. 옷을 꺼낼 때 한 번 더 살피십시오. 2번, 계절에 입지 않을 것 같은 옷은 바로 내보내십시오. 다음 계절에 입겠지가 아닙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새 계절을 시작하는 새 옷한 벌을 준비해 걸어두십시오. 봄이 오면 봄에 새 옷, 20일이 오면 20일에 새 옷,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계절, 새 기운, 새 재물의 흐름, 이것이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3초 한마디, 저녁에 5분, 제자리, 한 달에 한 번 30분, 환기, 계절마다 한 벌 새 옷,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거창한 의식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1년 후 옷장에 기운이 달라져 있습니다. 옷장에 기운이 달라지면 그 공간에서 매일 기운을 받는 당신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달라지면 재물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갈립니다. 오늘 바로 움직이는 분과 나중에 해야지 하고 넘어가는 분. 그 차이가 무엇을 만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지는 않으십니까? 나중에 해야지. 주말에 시간 내서 해야겠다. 다음 달에 이사하면 그때 해야지. 그 나중이 재물을 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내일도 옷장이 그대로인 분들이 생깁니다. 일주일 후에도 그대로인 분들이 생깁니다.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인 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1년 후 또 비슷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맞아. 나 저번에도 이런 거 봤는데 알면서 안 하는 것. 그것이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알면서 안 하면 스스로도 압니다. 그 무게가 쌓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를 미루는 습관이 삶의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기운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는 머물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큰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옷장 하나를 바꾸는 것이 인생을 바꾸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답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옷장을 엽니다. 그 안에서 맑은 기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아침에 무거운 기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일주일도 그렇습니다. 한 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기운은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쌓입니다. 매일 아침 받아들이는 기운이 그 사람의 방향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 방향이 1년, 3년, 10년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운은 지금 이 순간에만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딱 2가지만 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지금 당장 옷장을 여십시오.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눈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오늘 다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둘, 이번 주 안에 새 옷 한 벌을 준비하십시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밝은 색 마음에 드는 것, 오른쪽 자리에 그것을 걸어두는 순간 옷장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2가지입니다. 오늘 해야 할 것은 이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삶을 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여는 공간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분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을 바꿨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물은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준비는 큰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옷장을 정돈하는 사람, 자기 공간의 기운을 살피는 사람, 작은 것 하나를 바꿀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재물이 머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시작이 큰 흐름을 만듭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나눠주십시오. 그분들의 삶에도 좋은 기운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기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